자, 두 번째 논제. 여기서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반사 관련해서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에 대해서 좀 내용을 더 알아보는 뭐 그런 개념이 조금 더 있겠어요. 그러면서 간섭 결과 우리는 어떤 색깔을 또 보게 되고 그런 것이 뭐 교과서에서도 조금 소개는 되기는 하는데 어떤 물체의 색깔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그 실제로 가지는 색깔이라기보다는 나한테 들어온 빛의 간섭이 다 일어난 상태에서의 색상을 나는 확인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되겠습니다. 자, 역시 2번 논제 관련해서 각각 제시문에서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확인합시다. 자, 화려한 공작스의 꽁지 깃털의 화려한 무늬, 비둘기의 목 부분에 다양한 색깔, 뭐 비둘기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회색에 흰색 좀 섞여 있는데 목 부분에 이제 보라색, 뭐 이런 붉은빛 이런 것들 조금 나는 거 번쩍번쩍 하는 거 있죠. 똥파리 같이. 그러는 거. 일부 나방의 무늬는 진짜 그 색깔일 때도 있는데 본래의 그 표면색이 우리한테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깃털이라든지 이런 데에 얇은 층이 뭐 투명하다고도 볼 수 있을 어떤 층이 있어서 그 표면과 깃털에서 반사된 빛이 간섭된 결과를 보는 거다. 진짜로 색상이라면 그거를 이렇게 비스듬히 보든 이렇게 보든 똑같은 색깔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각도를 달리하게 되면은 반짝반짝하는 색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색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색깔이 아니라 간섭의 결과 우리 눈에 나타나는 인식되는 색을 볼 수도 있나 보다. 요거는 좀 예시로 나온 설명이고 어떤 논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라 이런 공식을 써라 라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조금은 가볍게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거 뭐 요거 도입부로서 그냥 제시문에 써주는 경우들도 제법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거 필요하면 쓸 텐데 쓸 때 별로 없을 텐데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설명은 물리학 1 교과서에 나오죠. 그죠? 간섭 관련해가지고 물리학 1 교과서에서 뭐 이렇게 공작새 막 이렇게 이쁘게 보여주고 막 비둘기 사진 이렇게 있으면서 뭐 읽을 거리 이러면서 이런 것도 간섭 때문에 그래. 그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서 힌트를 받으면 얼마든지 학교 측에서도 요거 관련한 얘기 한번 해볼까? 뭐 풀어보라고 할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한 거고요. 인간이 인식 가능한 빛의 파장은 약 400 내지는 800 나노미터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요걸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할 거죠. 그런 가시광선은 어떤 파장이냐에 따라서 300, 400 내지는 800 나노미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 해준 미터로 요거 필요할 때는 단위 변환 해줘야지 되겠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파장 차이, 진동수 차이, 파장 차이 나는 것을 색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해당 색상 값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400나노미터가 블루, 파란색이다. 500나노미터가 초록색이다. 그린. 그리고 레드, 빨간색은 700나노미터다 라고 일단 쓰자. 이게 연속적인 색깔이기 때문에 저건 남색이지 파란색이 아니야. 이런 거는 뭐 트집 잡지 마시고 그냥 계산을 위해서 RGB 가장 많이 쓰는 색깔로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색상에 해당하는 값이 눈으로 들어와서 안구 그 시세포를 자극해서 뇌로 시신경을 통해서 전달된 다음에 색상으로서 있다 없다 명암 이런 것도 있지만 밝다 어둡다도 있지만 색상을 구분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동시에 들어온 특정 지점에 대해서는 혼합광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파랑 녹색 합해지면은 청록 그린 레드 녹색 빨간색 합쳐지면 노랑 레드하고 블루 합쳐진 지점에서 인식되는 색깔로서는 우리가 자홍색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런 색상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물리학 1 교과서가 전에서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작년까지 풀던 물리 1 교과서에서는 이것도 외웠죠. RGB 그래가지고 색의 혼합, 빛의 혼합 뭐 이러면서 요거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교과서에서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뭐 이렇게 된다 라는 거 문제 풀 때 참고하세요 라고 했고요. 몰랐으면 이거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 뒤에 있죠. 그 다음에 제시문 다 제시문에서는 빛의 속도는 이러이러한데 우리는 그게 진공에서의 속도가 c 약 3억 미터 퍼 세크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크다 라고 하면서 이게 매질 속에 들어가면 느려져요. 그때 속도를 v라고 하면 해당 물질의 굴절률 n 값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거를 v분의 c 이러고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그래서 진공 아닌 데선 다 느려지니까 모든 다른 매질들은 굴절률이 1보다 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제시문 라의 설명. 파동이 전파하는 과정에서 속력이 바뀌게 되는데 매질이 바뀌면 속력이 바뀌게 되는데요. 소환 매질, 밀환 매질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그 경계면에서는 투과되며 꺾이기도 하는 굴절 현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반사도 함께 나타난다. 빛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에너지 전달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일부 분배되면서 일부 반사되는 파동도 있고 일부 투과하는 파동도 있는데 이건 또 꺾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굴절이라고 할 건데 우리는 투과파에 대한 굴절 각, 속도 차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스넬의 법칙, 굴절 법칙을 이용해서 각도 계산을 하고 전반사까지 나가는 경우가 보통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반사의 경우에는 밀환 매질, 소환 매질이 있는데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진행하다가 그 경계면에서 투과하시려면 하시고 나머지 반사되는 것들은 전반사든 일부 반사든 상관없습니다. 밀환 매질, 소환 매질 만나서 반사되는 것을 자유단 반사라고 하고요.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가다가 그 경계면에서 반사될 때는 고정단 반사라고 한다. 이게 뭔 소리냐? 요거는 위상 변화가 없고요. 요거는 위상이 반대로 바뀐다. 라고 이런 내용들 교과서에선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마에서는 이제 빛, 광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빛이 기본적으로 진공 중에서 기준으로 C라는 속력으로 갈 때 진동수 F와 파장 람다가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런 빛의 경우에는 요걸 이용해 가지고 광자라는 어떤 알갱이들이 날아가고 있다고 보면서 광자 한 알당 에너지는 몇 줄이냐 맨날 빛 에너지, 광자 에너지 그래서 몇 줄 이렇게만 쓰는데 이게 줄 퍼 개라고 한 개당 에너지씩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얘기죠. 는 하F라고 쓰거나 람다분의 하C예요. 써야 되겠고 또한 그런 알갱이가 날아간다 그랬을 때 얘는 뭔가 운동량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 때도 있다면 광자 한 알당 운동량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퍼 개 써도 되고 뭐 곱하기 개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한 개당 이라는 것은 람다분의 하 이렇게 또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광자는 하나당 질량이 없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 무슨 뭐 운동량 mv 이런 거 할 때 v가 뭐냐? 저 c인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려고 그랬더니 오케이. 질량은 뭐냐? 그랬더니 제로인데요. 그랬더니 없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파동으로서의 성질인 파장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또는 진동수 이용해서 표현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빛의 물질성이라고 하면서 광자에 대한 설명할 때 나타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들이 주요 내용이 이런 게 있다라고 확인했으면은 아, 저거 활용해서 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었으면은 공식도 활용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뭐 그런 것까지 없다면은 풀이 과정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라고 할 건 딱히 보이진 않았네요. 자, 그런데 내용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 또 확인하고 넘어가자 하는 것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반사를 자유단, 고정단 반사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 요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물리원 교과서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하질 않는데요. 원래 자유단, 고정단 반사를 설명하면서 예시로 드는 거는 줄이에요. 길이가 무한하지 않은 줄이 있어가지고 이 끝에는 말뚝, 뭐 막대 이런 거에다가 꼭 묶어 놓은 게 있고요.
어떤 말뚝, 뭐 기둥 이런 게 있는데 여기다가 줄에 고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좀 헐렁헐렁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고정단, 자유단 그럴 때 단자가 끝 단자예요. 그 끝이 고정돼 있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의미를 둘 건데, 그래서 요런 끝, 줄에 이런 끝을 고정단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유 끝 해가지고 자유로운 끝 해서 자유단 할 건데, 자, 내가 줄을 준비한 다음에 끝을 묶어 놓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든 어쨌든 줄을 잡고 이거 이렇게 팅 흔들어요. 그러면은 흔들림이 파동 형식으로 이렇게 띠용 나타나가지고 줄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흔들려서 갔다가 요번에 고정돼 있으면은 여기서 다다다당 갔다가 끝 해가지고 뭐 파동 없어지고, 이것도 따라랑 갔다가 여기 하다가 끝 없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마찰이나 다른 조건들 잘만 조절을 하면은 여기에서 띠용 하다가 여기서 끝에서 반사파하게 다시 띠용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흔들림이 더 있습니다. 경험해봐서 알죠? 내가 뭐를 끝에 묶어놓고 흔들었더니 흔들림이 끝까지 갔으면 끝나는, 그냥 띠리링 소멸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흔들리더라. 이런 경험했으면 다들 알 겁니다. 그래서 되튕겨 나오는 거를 고정단 반사가 일어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유단 반사라고 그러면 이게 띠리링 가다가 여기서도 또 반사가 될 때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또 요거랑 구분되면서 바뀌어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파동을 한번 만들어 봤어. 여기를 찰랑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긴 파동을 진행시켰다라고 하자. 마찬가지 굉장히 이론적으로 줄을 때랭 흔들려 가지고 똥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흔드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이렇게 잘 만든 파동을 쭉 만들어서 진행시켜 봤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튕겨 나오는 파동의 모습이 고정단 반사라고 할 수 있었을 것에서는 위상이 반대, 이 위상이라는 말도 쉬운 말은 아닌데 위상이 반대가 돼서 뒤집어져서 튀어나온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튀어나오는 모양이 뿅 튕겨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뒤집어진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은 요렇게 생긴 애가 다가오는 상황처럼 이런 애가 갑자기 나한테 오게 될 거고요. 아주 이상적으로 무슨 에너지 손실 이런 것들 다 무시하면은 요거는 갔던 모양 그대로 되튕겨 나온다라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돼서 튀어나오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모양이 여기 가파르고 여기 완만한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된 게 위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요거는 가다 보니 앞부분 반사되고 뒷부분 반사되고 따라가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뿐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위상이 180도 반대로 바뀌었다. 위상이 그대로다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게 고정단, 자유단, 반사. 자, 이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이번에는 약간 연습용. 자, 이쪽에서 내가 파동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이제 보낼 건데요. 여기서 파동을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흔들흔들 해가지고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내면은 이제 반사파의 모양이 왼쪽으로 반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오는 파동의 모양이 1번 요런 모양으로 올 수도 있고 2번 요런 모양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파동들이 반사돼서 오게 되었다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이 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의 반사 모양을 볼 텐데 1번하고 2번 중에 고정단 반사가 뭐예요? 요런 입사파에 대한 반사파 모양 두 가지 중에 고정단 반사가 뭘까요? 1번, 2번? 요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조금 헷갈리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렇게 봐야 됩니다. 고정단 반사든 자유단 반사든 여기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래 요렇게 생겼던 파동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매질이 끝나지 않고 쭉 해가지고 가고 계속 가가지고 한 이쯤 왔다 치면은 요런 모양으로 가 있을 거고 당연하죠. 이런 거 없이 끊김없이 줄이 쭉 흔들려가지고 쭉 와가지고 한 이쯤까지 왔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으로 유지되면서 왔을 건데 이게 중간에
반대 방향으로 반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없었다, 이렇게 반사가 없었다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형태에서 반사가 일어날 곳에 대한 대칭, 선 대칭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도 원래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고정단 반사네 그랬었으면 이거를 위상을 뒤집어주니까 한번 뒤집어주는 게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가정을 이렇게 봅시다. 줄이 안 끝났어. 계속 갈 수 있었어. 계속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대략 여기쯤 왔을 때 모양을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런 모양이 된 채로 계속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전에 원래 반사 일어났어 라 그러면은 그랬던 모양이 되튕겨 나가는 방향으로 선대칭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돌려주면은 여기다가 일단 그릴까요? 여기 된 거 요래 돌려주면은 이런 모양이 돼서 나갔어야 되는 게 일단 위상이 바뀌지 않고 방향만 바뀐 상태의 파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게 요거랑 똑같네. 위상이 바뀌지 않고 진행 방향만 여기서 선대칭으로 뒤집어준 파형의 모습이다 라 그러면은 위상이 안 바뀐 거. 이게 자유단 반사가 일어난 거구나. 상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거꾸로 되었다면은 요게 위상이 예상했던 그냥 일반적인 반사에 대해서 180도 위상이 바뀌었다 라고 해서 네가 고정단 반사 일어난 녀석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또 저쪽에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해서 쭉 연속적인 파동이었다 그러면 계속 또 요 중첩 간섭 계속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단 반사 일어날 끝을 배로 하는 정상파가 만들어지거나 고정단 반사 일어날 끝을 마디로 하는 정상파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까지도 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특정 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상파의 파장은 뭐뭐뭐 있겠느냐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요즘 이제 개정된 물리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까지는 얘기를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했어요. 고정단, 자유단 반사는 이렇게 매질이 중간에 끊겨가지고 여기가 묶여서 막 꽉 물려있고 자유롭게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이럴 때만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고 약간 의미가 다른 고정단, 자유단 반사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빛이 매질 1에서 쭉 가고 있었는데 매질 2를 만나서 그 경계면에서 일부 2가 계속 갑시다. 그런데 꺾여서 갑시다. 여기에다가 굴절 법칙 쓰면 되는 거고 나는 반사파도 있어요. 반사의 법칙, 입사각과 반사각 같다. 그건 그렇고 할 때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될 때 이 반사파는 얘하고 요 순간에 위상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될 때가 있는데 줄은 우리가 보기에 그 모양이 정확하게 보이고 뒤집어졌는지 그대로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 빛은 이 빛은 위상이 이런 빛이야 저런 빛이야 뒤집어졌네 아니네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냥 눈으로 딱 보이기만 했을 때는. 그래서 요거는 예로 잘 들진 않는데 사실은 그 위상 변화가 요 순간에도 생긴다. 이게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가다가 지금 그렇죠. 요런 식의 굴절이 입사각, 굴절각 작았으니까 밀한 매질 맞네 했을 때에는 여기서 반사파도 순간적으로 이 반사 과정에서 위상이 180도 반대로 바뀐 게 되는 거고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적당한 각도 이렇게 쐈더니 여기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소한 매질, 밀한 매질 맞구나 라고 그랬을 때 얘의 일부는 밀한 매질에서 가던 파동의 일부는 반사가 될 때에는 요 반사 과정은 밀에서 소로 가다가 밀에서 소에 만나서 나타나는 자유단 반사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걸 확인하기까지는 힘들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자유단 반사 일어났다 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얘기도 해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내용상 설명하고 싶은 건 위상이라는 말에 대해서예요. 자, 우리
교과과정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할 때에도 위상이란 말은 제법 자주 등장하는 편이기는 해요. 언제? 간섭 얘기할 때. 특히 점 파원 두 개 S1, S2에서 발생시킨 파동의 간섭 여부 판단을 할 때 조금 어려운 문제는 각각의 점 파원에서 동일한 위상의 동일한 진폭, 진동수를 가지는 파동을 일으켰다면 하면서 푸는 게 보통이지만 그래서 S1과 S2로부터 경로의 길이가 L1과 L2 차이가 2분의 람다 여기서 발생시킨 파동 파장의 반파장의 홀수배, 짝수배로 나타나는 여부에 따라서 도강, 상소의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아예 두 파원에서의 위상을 다른 파동을 발생시키는 식으로 실험을 해보면은 요 보강 상소의 간섭 여부가 홀수 델타 L이 2분의 람다 홀수 배일 때 보강 간섭, 짝수 배일 때 상소의 간섭 나타난다라고 그러면서 이럴 때 용어를 팍팍 씁니다. 쓰는데 학생들한테 정작 물어보면은 얘들아 위상이 뭐니? 라 그러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선생님 얘랑 이 파동이랑 요 파동의 위상이 반대니까요. 같으니까요. 뭔 파동 위상이 같아? 아니 파동 위상이 똑같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림 그려서 뭐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파동 관련한 설명을 하다 보면 위상 얘기를 꺼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개 전파원에서 발생한 파동의 간섭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위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해도 되는데 위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서술하고 어떤 표현과 호응을 하면서 문장 구조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냐 하면은 자 우리가 봐야 될 파동은 대부분이 삼각함수 모양으로 나타난 파동이 될 거예요. 임의 모양으로 빼쭉빼쭉하거나 뾰족뾰족 그냥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정형화돼 있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쓸 거고요. 맨날 물결을 쳐도 줄을 흔들어도 내가 만든 파동은 요렇게 생긴 애가 이 짝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폭은 뭐 어디서나 일정할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루, 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파동의 꼭대액이 지금 그림상에서 사실 종파는 표현이 약간 달라져야지 되기는 해요. 종파는 소밀한 것을 약간 이렇게 또 뭐 구분해서 써야 되면서 해석할 게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눈으로 보기에 일단 높은데 마루 쏙 들어간데 골 그랬을 때 마루와 마루 사이에 요 모양을 반복해서 계속 그리면 전체적인 파동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요거를 파장이라고 하자 또는 골에서 골까지를 파장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모양의 최소 단위를 반복되는 거리의 최소 값을 파장이라고 보통은 사용을 하죠. 자 그러는데 이런 파동이라는 거는 매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점이 여기 있는 분자들의 진동 위아래 상하 또는 좌우 진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건데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평형점으로부터 특정 위치의 매질 입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변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파동이 계속 꿀렁꿀렁 이렇게 생겨가지고 진동을 해나가고 있다면 그 중에서 특정 부분만 딱 꼬집어서 보면은 이 지점은 상하 진동만 하고 있겠네. 줄의 특정 부분이 됐든 물의 특정 부분 물 분자가 됐든 그런데 그게 시간에 따라서 어느 만큼의 높이에 가 있게 되느냐를 봐도 이 파형하고 거의 똑같이 생긴 게 이렇게 나와요. 물론 진동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뭐 이렇게 빨리 일어나면은 시간을 줄여서 다다다다다다다 그려야 되긴 하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파동의 실제 어느 순간 전체적인 모습 파형도 사인파 형태로 내지는 코사인파 뭐 이런 거 형태로 특정 지점의 시간에 따른 파동의 어디 있느냐 그 입자 매질 입자가 어디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도 이런 식으로 사인파 모양으로 나타날 건데 우린 이렇게 해요. 얘 진동 계속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거 사인파라며. 그럼 뒤에는 똑같잖아. 그리고 그런 똑같은 게 반복될 때까지 요 시간을
주기 t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은 표현한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래프를 다 그리지 말고 여기까지만 그립시다. 그런 다음에 이게 요렇게 갔다가 다시 요렇게 되는 게 돌아가서 반복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파동이 발생해서 최초 요 지점에서 발생해서 여기는 진동을 시작했어 이렇게 됐어 하더라도 여기는 아직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고, 요쪽에서 파동이 지금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제야 여기도 진동을 하기 시작은 하긴 하지만, 이렇게 진동을 하긴 시작을 하지만, 그걸 꾸준히 보게 되면은 얘가 진동을 했을 때 막 이렇게 될 때 여기 하고 여기 뭐 여기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딴 데다 지워 그러면서 이렇게 보게 됐을 때는 이렇게 진동하는 게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내지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자르고 여기만 봐 그랬더니 오바 이렇게 진동하고 있고, 아니면은 진동하는 모습을 여기하고 여기만 봐 그러면 여기 두 점이 이렇게 약간 어긋나게 진동하고 있는 것이 따로따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점 찍은 부분들의 진동 상황은 평형점에 있느냐, 평형점에서 올라가는 중이냐, 최고점이냐, 내려오는 중이냐, 평형점 아래로 내려가는 중이냐, 최저점이냐, 올라오는 점이냐 라고 하는 운동 중에 하나일 건데, 각각이 그런 하나일 건데, 그런데 이런 진동을 주기가 10초, 1초, 0.001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주기를 2파이초, 6.28초 뭐 초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주기를 2파이로 하면서 진폭은 뭐 A가 될 수도 있고 그냥 1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 진폭이 크고 막 주기 되게 짧아 다다다다닥 해 그래도 이게 쭉 늘려가지고 이렇게 돼라는 걸로 다 표준화를 시키면 어떤 부분이 이거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라는 얘기고, 아이고 다 올라왔다는 여기라는 얘기고, 내려왔네, 쑥 내려갔네, 다시 돌아왔네 라는 것들이 이 운동 상황 중에서 어딘지를 0부터 2파이초 내부의 특정 시각으로 대응을 시켜서 현재 그 점의 운동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현재 얘의 위상이 0라디안이다 또는 2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진동하고 있어. 그런데 특정 지점은 지금 위상이 0라디안 또는 2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이렇게 진행동해서 가는데 지금 하다가 여긴가 봐. 지금 평형점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마루될 거고 다시 내려올 거 하는데 요 녀석의 위상 얘기하는가 봐 라고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파동을 얘기하고 전파되는 거를 언급하는데 뭐 몇 라디안, 몇 도, 180도 이런 말이 왜 나와 싶은데,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도는 것도 아닌데 왜 나와 싶은데, 그런 진동에 대해서 특정 지점의 시간에 대한 사인파 모양으로 표준화를 시켰을 때 2파이 라디안을 주기, 2파이 라디안 값으로 주기 360도를 주기로 한다. 도 라디안 뭐 써도 되는데 을 주기로 한다 그랬을 때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 각도냐라는 걸로 현재 그 점의 운동 상태를 언급하는 게 위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위상의 의미다. 지금 이 파동의 요 지점의 위상이 뭐 예를 들어서 4분의 파이다라고 그러면은 뭐란 얘기야? 이게 2파이, 파이, 4분의 파이 뭐 해가지고 여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되겠고요. 잘못 얘기했네. 위상이 4분의 파이면은 마루였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이 지점에서 진동하고 있는 그 입자의 위상도 그러면 4분의 파이겠죠. 그죠? 이 지점에서 진동하고 있다. 지금은 여기 있는 요 입자의 위상은 얼마?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요것도 위상이 2분의 3파이.
자, 뭔 얘기하는지 알겠니? 얘랑 얘는 그래서 여기서 진동하고는 그 녀석의 위상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요 녀석과 요 녀석도 위상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얘하고 얘는 어때요? 지금 파동이 이렇게 사인파 모양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여기 있을 입자는 지금 위치는 평형점, 상승 운동 중이야, 하강 운동 중이야? 얘는 상승 운동 중이죠. 요런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면 아주 잠시 후에는 이렇게 파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요걸 만들고 있다가 요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입자는 여기 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잠시 후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그러면 얘의 위상은 얼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다? 라고 할 수 있다? 제로다 라고 할 수 있다고. 위치는 제로 또는 2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위치는 평형점 위치면서 잠시 후에 올라가야 되는, 여기서 쓰면 내려가야 되겠죠, 잠시 후에. 그래서 위상이 요것의 지금 위상이 제로다 또는 2파이다. 요거 위상은 어때? 요거 위상은 파이 라디안이다 또는 180도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위상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런 표현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일단은 무한하지도 않은 파동을 오른쪽으로 하나 보낼게요. 1번 파동입니다. 왼쪽으로 2번 파동을 보내볼게요. 딱 요로 끝 뒤에 더 있지도 않아요. 2번 파동을 이렇게 보낼 겁니다. 자, 1번 파동과 2번 파동은 두 파동의 일종의 제한된 길이니까 일종의 펄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1번 파동과 2번 파동은 나중에 중첩이 될 텐데 이 중첩은 위상이 같은 파동의 중첩이야? 위상이 반대인 파동의 중첩이야?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나다나다나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또르르륵 오고 있을 때 이거는 위상이 같은 파동끼리 중첩될 상황인 거야? 위상이 반대인 파동끼리 중첩될 상황인 거야? 질문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 말은 없다 해야지 되겠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파동의 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파동에 지금 요 지점의 위상, 요 지점의 위상, 요 지점의 위상이 다 다르고 이 파동에 얘하고 얘는 위상이 똑같고 이 파동에 요거랑의 위상이 각각 다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마루에서 지금 좀 있으면 내려갈 상황이네. 요것도 좀 이따 내려갈 상황인데 여기랑 오히려 이 지점, 요 파동의 이 지점끼리는 위상이 같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파동에 얘랑 얘는 위상이 반대고 얘랑 얘는 위상이 반대다. 또는 위상이 반대다 라고 하는 것을 반대? 요거랑 요거 또는 이미지점 여기랑 여기 위상 차가 180도다 파이 라디안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위상이라는 거는 현재 진동하는 모습을 따져봤을 때 특정 지점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하는 게 요게 정확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뭐 파동의 위상이 같다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요런 용어도 논술 문제 쓰다 보면은 이제 답안지에 해서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요거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이상한 그 서술어들하고 이게 막 붙어 있고 막 이러다 보면은 물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읽었을 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용법을 이상하게 내가 알고 있는 용법을 안 쓰면은 아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가지고 채점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해본 내용입니다. 1번 문제 보면은 여기 공작색 꽁지 부분을 현미경으로 확대를 했나 봅니다. 여기는 공기 또는 진공이나 공기는 거의 진공이라고 보죠. 빛에 대해서는 가 있고 여기 투명한 매질이 공작새의 깃털에 조금 얇게 이렇게 덮여 있대요. 그리고 실제 깃털 막 이렇게 만지면 실제로 만질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게 여기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투명막이라는 것이 굴절률이 2라고 그랬어요. 공기는 굴절률 1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빛이 쭉 들어올 건데 투명하니까 우리가 볼 건 다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투명하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쭉 통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부는 반사도 일어나요. 일부 반사도 일어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있긴 있으니까 그것도 여기 깃털은 그래도 투명하진 않으니까 반사가 될 거야. 그래서 돌아가다 보면은 뭐 공기로 못 갈 거 없죠. 여기서 또 반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또 통과를 하는 식으로 될 거다. 그랬을 때 원래 한꺼번에 오던 빛은 여기에서 이렇게 반사와 투과로 갈라졌고 얘는 여기 갈 때 나는 갔다가 또 돌아와서 가려고 그랬더니 내 친구 어디 가니 할 수도 있지만 그때야 이제 들어와서 방금 반사된 빛하고는 또 간섭이 일어날 수가 있겠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손잡고 아까부터 오던 친구 말고 나 이렇게 가는 동안에 누구는 떠나갔고 지금 방금 도착해서 반사된 빛과 둘이 간섭이 일어난 결과를 나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자. 뭐 이거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보통 두 번 반사하고 뭐 이러는 걸 여기서 요렇게 하는데 선생님 위치가 다른데 어떻게 뭐 이렇게 둥글게 나가요? 아니 그냥 이렇게 그리면 안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것 뿐입니다. 해서 이렇게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반사될 녀석하고 D만큼 더 갔다가 올 녀석이 이제 중첩이 일어나겠다라고 그래야지 되겠는데 여기에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쭉 오다 보니까 공기에서 투명막 굴절률 1에서 2인 걸 만나서 반사되는 요거는 고정단 반사를 했겠어요? 자유단 반사를 했겠어요? 고정단 반사를 했겠죠? 굴절률이 더 작은 소한 매질에서 굴절률이 큰 밀한 매질로 오다가 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요거는 고정단 반사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투과를 하는데 여러분 고정단 투과, 자유단 투과는 없어요. 아니 뭐 투과는 그냥 위상 유지되면서 가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쟤는 저기서 바뀌네. 여기 반사된 애들은 모두 바뀌나? 그랬는데 나는 이제 쭉 가요. 쭉 가다가 여기에서 나도 반사하는데 투명한 막에서 깃털을 만나게 되면은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고정단 반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고정단 반사가 또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서 왔더니 나는 이만큼을 더 다녀가는 여기까지 딱 도착한 것에 비해서 이만큼을 더 다녀간 빛이야 한 상태에서 얘를 만나다 보니까 얘네들도 과거에 어느 순간이었든 둘 다 고정단 한 번씩은 단 반사하는 한 번씩은 다 겪으니까 위상이 한 번씩 어차피 바뀔 거기 때문에 이런 두 중첩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는 자유단 반사 말고 누구는 고정단 뭐 그래봤자 똑같이 일어났네 라고 하니까 위상이 뒤바뀌어서 뭔가 또 한 번 더 생각해서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굳이 없다. 그럴 것까지가 별로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요렇게 되는 동안에 여기까지는 공통으로 왔으니까 즉시이기 때문에 제로라는 경로를 갖고 얘는 ED라는 경로를 더 간 거니까 둘의 만날 때까지의 경로 차라는 것은 그냥 ED 자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둘 다 고정단 반사가 한 번씩 일어났으니까 쌤쌤이니까 위상이 어쩌고 하는 거 생각할 필요 없이 ED라는 요 경로 차이에 대해서 이 파동의 파장 2분의 람다 절반의 홀수배, 짝수배 여부에 따라서 그냥 홀수배에 나타나면 상쇄, 짝수배에 일어났으면은 보강 간섭됐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이 나오게 하기 위한 D값을 뭐 각각 람다에 대해서 다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여기서 다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간에 뭘 좀 바꿔야 되는데 봐봐잉. 자, 여기에서 요 바로 오던 애는 파장이 람다였었던 애가 왔다고 하자. 그게 고정란 반사만 나타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일찌감치 갔던 애랑 돌아오는 거랑 나랑 같이 가야지, 간섭해야지 라고 그랬는데 걔는 뭐냐면 여기에서 굴절률이 2인 곳을 2D만큼 가던 애야. 그래서 어떻게 돼? 파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파장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두 파동이 중첩을 할 때 이것에서의 상황하고 뭔가 좀 다른 데 다녀왔든지 아니면 다른 데 파원에서 아예 발생을 했든지 얘네가 마루마루 골골 마루마루 골골 이렇게 만나는지 마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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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마루 마루골 골마루 상태로 어디서 만나는지에 따라서 보강간섭 상쇄간섭 여부를 따져줘야지 되는 건데 그런데 요것의 전제가 되는 거는 그 경로차만큼 마루와 골을 몇 번 더 겪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되면은 마루골 골마루로 만나겠다는 얘기고 이 조건 짝수배로 만족이 됐다면은 몇 번 더 겪은 상태에서 도 이게 마루일 때 나도 마루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인데 이 ED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마루골 하면서 오던 게 아니라 이게 마루골 이렇게 되면서 왔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어차피 입사하자마자 반사된 거기 때문에 요 사이의 경로는 제로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만큼을 가는 동안에 마루와 골을 몇 번 겪었는지가 필요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진공에서의 파장이 이렇다라는 걸 쓰고 싶을 때에는 극파장의 절반의 반파장의 홀수배, 상수배, 짝수배 어떻게 나타나는지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요게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또 하나 간과하는 점이기도 해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일이 세 가지 빛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여기에 RGB 혼합광 원래 진공에서의 파장이 R 700 G 얼마 쓰기로 했죠? 500나노미터라고 하기로 했네요. 500나노미터 B 300나노미터 파장을 가지는 빛들이 왔을 때 자 여기에서 이 경로를 이런 람다 값이던 것들이 나름 들어갔다가 만약에 레드는 갔다 왔더니 새로 계속 공급되고 있는 애랑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보강간섭이 나타나서 살아있는 걸 내가 그대로 보니까 여기 빨간 빛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G가 또 뭐 그렇다 한데 B가 얘는 들어갔다가 뭐 나오고 반사파, 즉시 반사파 갔다 오는 녀석이랑 지네끼리 이미 상쇄가 됐어 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빛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B는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렸네.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과 초록색만 보이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그 위치에 대한 색상 정보로 나에게 색깔을 인식하도록 하는 현상이 벌어지겠다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러이러한 적당한 두께의 단 하나의 투명막이니까 여러 개가 야 너는 파란색 맡아, 넌 빨간색 맡아 이게 아니라 그냥 투명 하나 이게 떡 해가지고 두께만 제대로 돼 있어가지고 이러이러했을 때 이 지점에서 빨간색은 여차저차 해가지고 보강, 초록색도 여차저차 보강, 파란색만 상쇄되면은 여기서는 레드와 이 지점을 내가 느낄 때는 레드와 그린의 혼합광인 노란색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다. 뭐? 요 조건, 상쇄, 보강, 간섭 여부를 따질 때 밖에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레드, 람다가 700일 때 여기서는 굴절률이 2인 한 것에 이런 투명막에서의 층에서의 바뀐 파장의 반파장에 대해서는 곱하기 짝수 배 하면은 ED가 나와야 되며 자꾸 까먹네. 500나노 사도 초록색 500나노미터 500나노미터가
요 2분의 500은 굴절률이 2인 곳에 들어가서 바뀐 파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반파장이 또 짝수배가 되도록 왔다 갔다 하는 왕복 경로 ED가 또 되면은 파란색도 녹색도 살아있고 400에 이렇게 변한 파장에 반파장에 대해서는 적당한 홀수배 되도록 할 그런 길이가 왕복 거리 ED다라고 하면 파란색은 상쇄돼서 우리는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얘들에 의해서 노란색으로 볼 것이다 라고 하자고 하는 것이 풀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말하자면은 뭐 4분의 700, 4분의 500, 4분의 100에 적당한 뭐 서로 다른 짝수 홀수를 잘 곱해서 이게 약간 그 공약수 공배수 문제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이것도 나노미터죠. 그러니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9승 미터 해가지고 했을 때 적당한 숫자를 대표했을 때 다 ED가 나올 D는 얼마게 라고 하는 최소의 D는 얼마게 하는 이런 공배수 문제라 그래야 되냐? 공약수 문제라 그래야 공배수 문제겠죠. 뭐 그런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짝수 홀수를 곱해서 이렇게 숫자가 만들어질 수 있을. 특히 이거 왕복거리이기 때문에 D가 아니라 ED로 요 경로차를 언급해야 된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 두 파원에 의한 간섭, 요건 일종의 얇은 막에 의한 간섭, 뉴턴링 문제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했고 간섭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좀 깊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해서 연습하느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그 공배수, 공약수 찾아주시면은 뒤에 답 나온 대로 계산만 더 하시면 되는 거고요. 2번 갑니다. 2번에서는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 이 투명막이라는 저게 참 재밌네. 그러면서 이거를 깃털에서 이렇게 쭉 뜯어냈어. 깃털에서 표면에서 뜯어내서 그냥 공중에다가 띄워놨습니다. 이것도 책상에 놓는 것도 아니야. 투명막 적당한 거리 D라고 할 부분을 이렇게 뜯어낸 다음에 이거를 공기에다가 놨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빛을 빨간색 가시광선을 입사시켰다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그 실험한 곳을 뜯어낸 건 아니고 적당한 지점에 뜯어내서 뭐 두께도 약간 조정을 해봤더니 뭐 D'라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번엔 3개나 쓰지 마. 빨간색 단색광 파장이 700나노미터인 하나만 써서 단색광을 이렇게 보내봐. 이제는 색상의 혼합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랬을 때 이거 여기서도 한번 반사될 거고 투과한 다음에 여기서도 일부 투과 일부 반사될 건데 이렇게 가가지고 영원히 멀어지는 난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서 반사돼서 요렇게 해서 여기서 상쇄가 나오려면 빨간 빛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상쇄 간섭이 나타나려면 그러면 요 두께를 얼마로 해야지 최소한의 두께로서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아까는 3개나 막 이렇게 공배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신경 써서 여기는 하나니까 쉽네요. 여기에서 700나노미터이긴 한데 굴절률 2인 곳에 들어오면은 파장 자체가 350나노미터로 바뀌니까 이 파장에 반파장 그랬을 때 그러면서 ED까지 가는 거는 곱하기 홀수, 짝수 어떻게든 나왔을 때 이 경로의 전체 길이로서 왕복 길이로서 거리로서 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면 홀수 제일 작은 D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특히 1 넣어가지고 대입해서 구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허허허 뭐 이렇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서 단색광이 들어오다가 공기에서 매질을 만나면서 굴절 2짜리 매질을 만나면서는 또는 진공에서 매질을 만나면서는 소에서 미를 만난 거니까 요 과정에서 잘가 투과해 나는 여기서 오는 녀석이랑 간섭될게 했던 이 지점에서는 고정단 반사가 일어날 건데 알았어 뭐 나는 다음에 또 오는 애 만날게 그러면서 이렇게
ED만큼의 여정을 바뀐 파장으로 갔다 오는 녀석은 이래서 내가 여기서 겪어야 되는 위상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떤 상태로 나는 가야 될까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 완전 잠깐 한 바퀴 뒤집어 뭐 이렇게 해버려요. 완전 뒤집어 하는 게 이게 고정도 맞는데 여기서는 저 이번에도 뒤집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공기야 나 소환매질이야. 여기서는 그냥 가던 대로 가세요. 위상 점프하지 말고 가던 대로 가세요. 자유란 반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했더니 투과파는 오던 데에서 투과는 뭐 그런 위상 변화 없으니까 그대로 일단은 가다가 자유단 반사까지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위상 변화가 뭐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이 바뀌다가 여기 왔어 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는 그냥 한번 이렇게 띡 나간 애가 나는 처음에 입사할 때하고 그냥 위상만 바뀌어서 즉시 나갈 건데 라고 해버리는 거라서 마루마루가 만날 줄 알았는데 마루골이 만난다든지 골마루가 만날 줄 알았는데 골골 만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위상이 한번 바뀌는 여기서 위상이 바뀌고 얘는 안 바뀌는 현상 때문에 어떤 게 만날지에 대한 판단이 중간에 한번 뒤틀어진다. 그럴 때 영향을 주는 거는 이 경로를 가면서 겪었을 이렇게 해서 반파장의 짝수배로 왕복거리 ED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래야만 상쇄 간섭이 나타난다라고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위상이 변했다, 둘 다 변한다, 아무도 안 변한다 그러면은 원래 하던 대로 홀수배, 상쇄 간섭, 짝수배, 보강 간섭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러면은 짝수배가 상쇄 간섭이라고 해야지 되면서 그런 비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최소값 구해라 그랬으면 짝수배에서 제일 작은 거 제로는 안 되겠죠. 제로는 그냥 여기서 이게 위상차가 없다는 얘기니까 D가 제로는 말도 안 되니까 2를 대입해서 D값으로 취해주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하는 건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제법 어렵다라고 느낄 문제들 저런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아이고 저렇게까지 문제를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내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냐 옛날엔 다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90년대 이럴 때는 이게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이상하게 자꾸 쉬워져요. 물론 중간에 옛날엔 없었던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뉴턴링 그러면서 아예 그냥 그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 설명하던 게 옛날엔 교과서에 있었어가지고 사실은 내가 억지로 짜내서 만드는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구분해서 고려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그게 아니라 물리계에는 저런 유명한 문제도 또 있구나 내지는 그걸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내는 문제도 있긴 있구나 라고 뭐 순수 내 창작은 전혀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야 이것까지는 아닌데 내가 약간 내용을 가미를 하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긴 있다. 자, 3번 문제는 우리 제시문에서 얘기한 광자의 운동량 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운동량 사용하는 그런 문제네요. 무중력 진공 공간에 평면 거울 하나를 이렇게 띄워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는 전자총에서 그야말로 전자가 계속 나갈 거예요. 전자 전량은 약 9 곱하기 10⁻31승kg이고요. 속도는 내가 적당히 주어서 수많은 전자를 연속적으로 쏠 겁니다. 한 줄로 쏜다고 칩시다. 여기서는 내가 X선 발생기라고 하는 결국은 이제 빛이라 그러면 가시광선만 생각하기도 쉬운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X선이라는 빛을 전자기파를 계속해서 삐르르 비추고 있는 빛을 비추고는 있지만 이게 또 광자들이 두두두두두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 광자들이 한 줄로 나간다고 일단 생각을 하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가서 거울에 부딪히는데 이거는 전자는 입자가 그냥 거울이고 뭐고 그냥 어떤 벽면에 충돌을 하는 거야. 튕겨 나가는 겁니다.
빠방 튕겨나가는데 속력 변화 없이 튕겨나간다라고 그래요. 정면 충돌해서 수직으로 법선 방향으로 튕겨나간다고 합니다. 빛은 거울이기 때문에 반사가 일어난다라고 해도 괜찮고 아무튼 뚫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니고 여기에서 충분히 수직으로 입사했다가 수직으로 되튕겨 나온다라고 하자. 그런데 요거 입자성 얘기할 때는 광자로서 입자성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위상이라는 말은 파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경우에는 위상에 대한 얘기가 그냥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광자는 X선은 고정단 반사를 일으켰구나. 문제 푸는데 하나도 쓸모도 없고 그런 말도 지금은 들어갈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광자들이 한 줄로 쭈르륵 날아와서 두두두두두 여기서 튕겨나간다고 하자. 그랬을 때 여기서 mv 운동량으로 들어온 전자가 mv 운동량으로서 왼쪽 방향의 운동량이 돼서 튀어나간다면은 하나의 전자가 부딪히는 동안의 운동량 변화는 EMV만큼 운동량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그건 하나의 전자가 부딪히는 동안에 전자 하나가 받은 충격량이 될 것이고 그건 충돌하는 시간이 t, 아주 짧은 시간이 t였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충격량, 요런 힘에 의해서 가해졌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뭐가 튕겨나갈 때 나는 아야 하면서 힘, 뭐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광자도 마찬가지. 들어가던 광자의 파장은 X선 파장 이용했을 운동량은 X선 파장 이용했을 때 람다분의 하. 그냥 튕겨나왔지 무슨 파장 변화가 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같은 운동량 상태로 튀어나왔다. 튕겨나오는 광자의 운동량은 이 람다분의 하만큼 변했고 그게 광자 한 알이 받은 충격량, 광자가 받은 힘에 대해 t라는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광자에 가해진 힘이라고 그랬을 때 그 힘 누가 가하니? 거울이 전자에 거울에 광자한테 가해요. 그러면 이 힘의 반작용 힘이 ft, 짧은 시간 동안에 가해졌다. f't가 얘한테 가해졌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게 한 알의 광자가 부딪히는 동안에. 그런데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는 이런 일이 전자의 개수와 광자의 개수가 항상 동일하게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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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도록 그 개수를 조절한다 그랬으니까 그런 일이 부딪힌 동일한 개수만큼 곱해진 채로 이런 충격량 전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얘가 받을 알짜 힘이 이 힘과 이 힘의 알짜 힘이 될 것이다. 그런 비율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울이 가만히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크기가 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힘이 상쇄가 돼야 되겠네. 충격력이 상쇄가 돼야 되겠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 MV니까 MV는 이 람다분의 하니까 람다분의 하하고 같겠네. 뭐 이렇게 되도록 적당한 속도로 보냈으면 됐겠네요. 전자 좀 잘 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런 에너지 상태를 만들어서 내가 쏜다고 그럴 때 나는 초당 얼마의 에너지를 주면서 아이고 정지한 녀석 전자 야 이런 속도 가지고 가! 그 에너지 내가 다 줄게 하면서 내가 얘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주는 거고 광자는 아예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광자 해서 팍 보낸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면서 해당 속도에 의한 전자 한 알의 운동 에너지와 광자 한 알의 빛 에너지의 비율이 내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투여한 일 또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 출력비를 구해라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와 광자 에너지 람다분의 하 C 2분의 1 mv 제곱의 B를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다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을 좀 알기만 하면은 풀이 자체는 뭐 어렵지 않은데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무언가의 충돌에 의해서 전달되는 힘에 대해서는 운동량 변화, 충격량,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쿵짝쿵짝 하면 힘 효과 나오는 거다라고 계산하는 거. 이런 방식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거는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연력학, 이상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충돌에 의해 전달하는 힘 효과 또는 그에 의한 압력 효과를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또한
이런 논리를 이용해서 연대에서는 이미 몇 년 됐는데 거의 뭐 굉장히 유사하게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연대에서는 지표면 근처에서 천장에 줄 달고 거울 2개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빛을 넣어서 빛이 광자들이 우다다다다다다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럼 얘는 중력 받고 장력 받고 이런 힘 받고 중력, 장력 이런 힘 받아가지고 얘들이 줄이 약간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각도를 구해봐라. 여기다가 내가 광자를 이만큼 넣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실제로 나왔었어요. 이게 억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연대에서 기출 문제로서 쓰이기도 했던 그 논의를 따라가는 거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런 용법에 대해서도 한번 연습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라고 했는데 계산 실수 없이 쭉 전개했으면은 뭐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론적인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했고 문제풀이 최종 계산까지는 내가 여기다가는 안 했는데 여러분들 뭐 정답 뒤에 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듣는 내용들 중에서 의문이 생겼거나 잘 못 알아들은 거, 추가 질문 있는 것들만 개별적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